얼마 전에 제가 그 모 중학교 시골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직접 기관장이 가서 어, 상장 뭐 이런 거 주기가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신 가서 상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이 다 마치고 상장 전달하고 그럼 이제 왔던 그 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제 옆에 그 동창회장이라는 분이 앉으셨는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 군무원 있잖아요. 군인이 아니면서 같이 군대 생활하는 군무원 서기관 출신이래요. 근데 그분이 동창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계신데 이상하게 아주 똑똑하고 그런데 뭔가 어두운 구색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슬슬 하다 보니까 자기 본인 고향이 바로 그 동네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로 이제 그 사회에 나가서 계속 살다가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집사람하고 잘 행복하게 살라고 이제 거기를 온 거예요. 근데 이제 500평 땅을 딱 사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집을 아주 엄청 잘 지었죠. 지하실도 만들고 뭐 2층 뭐 아니 멋지게 그냥 아방궁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한 시가 5억을 들여서 실제로 들어간 것만 5억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다니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맑은 공기에서 알콩달콩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아무리 고향이라 해도 어려서 나갔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그러지 많지도 않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남들은 새벽이나 아침 되면 그냥 바로 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는데 논밭에 가서 참 열심히 일하는데 정원에다 파라솔이나 쳐놓고 의자에 편안히 누워서 음악이나 듣고 빈둥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는 동네 사람들은 그 부부를 아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는 이제 들어가야 하는 집 입구 길에다가 경운기를 대놓는데 아주 삐딱하게 되나 아주 좌우 차가 빠져나갈까 뭘까 이렇게 대놓기도 하고 또 모나기처럼는 남은 그 모 있잖아요. 모 남은 거 그걸 그 집 앞 길에다가 방치해둬서 차가 다니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아주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아주 불편하게 은근하게 아주 그 프레스를 가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본인도 뭐 나이가 들면 다 병에 걸리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대장암이 걸렸고 아내도 담도에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담도암이라는 건 좀 더 위험한 거잖아요. 대장암은 수술하면 그만이지 뭐 금방 고쳐서 자기는 멀쩡한데 그러다가 이제 앓다가 작년 10월 달에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넓은 집에 아내도 없이 혼자 시골에서 살려니 그리고 친구들은 다 시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거리거든요. 1시간 좀 더 걸려요. 힘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모처럼 이제 나가서 뭐 막걸리 한 잔도 마시고 뭐 이렇게 올 때면 뒷굴레에서 오니까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는 안 걸리는데 올 집에 돌아올 때는 너무나 외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 자식들이 아버지가 혼자 사니까 매주 토요일이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적응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 애들이 말이야 손주들 데리고 와. 그럼 정리정돈 다 해놓은 것들을 그냥 다 팽개치고 흐트러뜨리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야. 자식들 오는 거 싫다는 것이 싫은데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이 왔다가 흐트려 놓은 거를 정리하는데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귀찮기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짜증도 나는 데다가 애들이 와서 그런 거나 해놓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아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야, 너무 자주 오지 말아라.
늘 안 와도 내가 다 편안하게 이제 다 적응해 살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끔씩 가다 좀 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자식들은 거꾸로 그걸 알아듣는 거야. 야,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로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오지 말라면 더 교대를 해서 더 많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시내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단 한 명도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값에 내놔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와서 물어본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5억이나 들어서 집 지었는데 처음에 5억에 팔라고 5억에 내놨더니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서 3억에 내놔도 한 사람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괴롭잖아요. 친구들 만나러 모처럼 시내 나와도 또 친구들은 그냥 거기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는 거기서 헤어지면 터덜터덜 1시간에 운전해가지고 와야만 자기 집에 도착하고 밤에 쓸쓸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친구 중에 연불 수행을 오래 한 친구가 있는데 딱 그걸 감지하고 조용히 하루는 그 친구를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 친구는 술도 안 먹으니까 녹차를 전문으로 하는 녹차집에서 만나가지고 말을 했답니다. 자네 그러지 말고 연불을 한번 해보시게. 연불은 정말 지금 아내가 없고 쓸쓸하니까 아미타불을 많이 부르면 아미타불하고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네. 전혀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하고 괴롭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것이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럴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책도 받았어요. 정토 삼부경하고 뭐 탱화도 하나 받고 해가지고 집에 왔다가 딱 그걸 벽에다 걸어놓고 정말 성심을 다해서 108배를 하고 참회도 하고 또 아미아불탑을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연불만 하는 게 직업이 돼버리는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큰 건물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관세음보살 상도 갖다가 놓고 탱화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데 뭐 한 벽을 다 탱화로 다 이렇게 치장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 108배하고 연불하는 걸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자성연불이 저절로 돌아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분은 뭐 요즘은 친구들 안 만나도 전혀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그 들리는 산새소리가 전부 극락의 법음으로 들리고 법문으로 들리고 너무나 좋은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가끔씩 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자비로운 할아버지가 되고 자손들에게도 잘 할 수 있고 정말 행복이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우리 아빠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가다가 연불하는 도반들을 초청해다가 거기서 연불법회 하기 좋잖아요. 2층 집에 큰 넓고 좋고 500평이나 되는 그 넓은 정원에서 연불을 하고 하는 게 동네 사람들도 그 전에 보던 거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시각이. 이제 절과 같은 절의 주지 스님 같은 대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서기관이 동창회장한테. 그래서 아주 동네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물어보기도 하면 연분하면서 생겼던 지혜를 가지고 또 자기 사회에서도 석연까지 했고 높은 지혜도 있었으니까 아는 지식도 많잖아요.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직관적으로 생기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가지고 아주 존경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